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물리 단원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속력이라는 걸 배웠죠. 속력의 개념, 단위 뭐 이런 거를 배웠고, 이제 앞으로는 여러 가지 운동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크게는 우리가 오늘 배울 속력이 일정한 운동, 속력이 변하지 않는 운동, 그다음에는 이제 속력이 변하는 운동 이렇게 배워볼 겁니다.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빠르기 이런 개념이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다루는 개념이죠. 근데 이 속력이 일정하게 계속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속력이 변할 수도 있어요. 가장 이제 간편한 예시는 여러분들 자동차 타고 가족들과 어디론가 이동할 때 느낄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앞에 차들이 없고 좀 뻥 뚫려 있다. 그러면 이제 가속 페달을 밟으면 차가 이렇게 앞으로 쭉 튀어나가죠. 가속 페달을 밟기 전이나 가속 페달을 밟은 후에 자동차가 도로 위를 움직이고 있는 거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문제는 뭐가 다르냐? 가속 페달을 밟으면 더 빠르게 속력이 올라가죠. 계기판에 속력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이죠. 빨라지는 거예요, 속력이. 또 반대로 뭐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은 속력이 이렇게 줄어들죠. 그런 운동은 속력이 증가했다가 또 감소했다가 하는 그런 속력이 변하는 운동이고, 오늘 배울 거는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한번 배워볼 거예요. 속력이 일정한 운동은 뭐 여러 가지 예시가 있을 텐데, 뭐 아까 잠깐 얘기했던 자동차도 그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데, 뒤에도 나오지만, 잠깐 뒤에 먼저 잠깐 볼까요? 뒤에 이제 쭉 보다 보면 요즘 자동차들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거의 반자율 주행이라고 해서 운전자가 이렇게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아도 이렇게 갈 수 있게끔 장치가 되어 있는 그런 자동차들이 꽤 있어요. 이게 105페이지죠. 105페이지 보면은 여기 자동차의 속력 유지 장치라고 하는 그런 글귀가 조금 나와 있어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면 좋은데 이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자동차 엑셀을 밟으면 여기 계기판에 속력이 이렇게 쭉 여기 있는 화살 바늘이 쭉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속력이 증가한다는 얘기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속력이 줄어들죠.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요즘 자동차들 중에 어떤 기능이 있냐면 여기 나와 있듯이 크루즈 기능이라고 있어요. 크루즈 기능. 이건 뭐냐면 이제 고속도로 같은 좀 비교적 단순한 도로라든지 아니면 이게 뻥 뚫린 이런 도로에서 이 기능을 사용하면 운전자가 설정한 속도로 계속 가는 거예요. 엑셀을 밟지 않아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심지어 뭐 그러면 안 되지만 양반다리를 하고 있어도 자동차가 알아서 속력을 조절해서 쭉 일정한 속도로 갈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100km/h로 그 속력으로 설정을 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100km로 쭉 똑같은 속력으로 쭉 갑니다. 네, 물론 앞에 차가 있거나 뭐 그런 이제 돌발 상황이 있으면 속력이 바뀌지만 그런 게 없다면 속력이 일정한 상황으로 쭉 운동을 합니다. 그런 것들은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라고 하죠. 또 어떤 게 속력이 또 일정하냐면 자 여기 그림에서 이제 잘 나왔듯이 무빙 워크. 자, 이 무빙 워크 뭐 예를 들어 공항이라든지 아니면 지하철 이제 환승할 때 좀 환승력이 큰 곳은 이렇게 무빙 워크가 있죠. 한 번쯤은 보고 타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기 위에 올라가면 가만히 이렇게 서 있어도 자동으로 알아서 얘가 나를 운반해 주죠.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쭉 앞으로 움직여 줍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잘 생각해 보면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는 기기입니다. 여기 이제 마치 컨베이어 벨트처럼 얘가 계속 이렇게 돌면서 계속 이렇게 돌면서 뭐 사람도 운반하고 하는데 이렇게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는 기기들 또 주변에 살펴볼 수 있는 것 중에 에스컬레이터 뭐 백화점이나 다른 이런 데 마트나 이런 데 가면 에스컬레이터 있죠? 그런 거. 또 그 계단 형식으로 된 에스컬레이터도 있지만 이제 우리 마트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사선으로 돼 있어서 카트를 싣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빗면 형태 에스컬레이터도 있죠. 그런 것들이 전부 우리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운동 중에 자, 속력이 일정한 운동입니다. 속력이 일정한 운동.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특별한 말을 붙입니다. 뭐냐면 속력이 일정한 운동은 등속 운동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등속 운동, 등속 운동. 말 그대로 한자어죠. 운동은 운동인데 어떤 운동이냐? 속도가 같을 등이죠. 속도가 계속 같은 운동을 우리는 등속 운동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조금 옛날 책에는 이걸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표현합니다. 요즘은 다 등속 운동이라고만 얘기해도 충분한데 직선이란 말을 추가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잘 생각해보면 에스컬레이터라든지 아까 말한 뭐 이런 컨베이너 벨트라든지 무빙워크는 방향이 안 바뀌고 계속 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쭉 가죠. 그렇죠? 한 방향으로만 에스컬레이터도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올라가든 내려가든 하고요. 아까 말한 그 카트를 이제 운반해 줄 수 있는 그런 빗면 에스컬레이터도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쭉 직선으로만 가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이런 등속 운동은 전부 직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직선 운동입니다. 물론 아까 자동차 얘기했죠? 자동차는 이제 조금 복잡한 상황이니까 그런 건 제외하고 자,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은 이제 등속 운동에 대한 것을 배워볼 겁니다. 자, 봅시다. 자, 등속 운동이란 단어 처음부터 나오죠? 자, 등속 운동. 자, 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우리는 등속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등속 운동을 앞으로 이제 요 그림을 통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이제 여러분들 책 보면 밑에 이렇게 자동차가 나와 있죠? 자, 빨간색 자동차 가가 있고 초록색 자동차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를 우리 전 시간에 배운 것처럼 다중 노출 사진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이 자동차를 이렇게 쭉 굴리고 그거를 여기 나온 것처럼 1초마다 1초마다 연속으로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찍었더니 빨간색 차는 뭐 이런 간격으로 찍혔고 초록색 차는 뭐 조금 더 널찍한 간격으로 사진이 찍혔습니다. 자, 우리가 속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촬영을 해야 된다고 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촬영을 해야 되는데 연속 촬영을 해야 된다. 한 번만 찍으면 이 차가 멈춰 있는지 움직이는지 알 수가 없죠. 여러 번 찍어야 되고 두 번째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찍어야 된다. 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은 1초마다 그걸 찍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뭐 여기서 그냥 간단한 질문. 누가 더 빠른가?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겠죠? 자, 누가 더 빠르냐면 가와 나중에는 당연히 나가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1초 동안 빨간색은 이만큼 움직였는데 초록색은 이만큼이나 움직였으니까 더 멀리 이동한 거죠. 우리 속력의 정의에 의해서 시간분의 거리 라고 하는 이 정의에 의해서 같은 1초지만 거리, 여기서 이제 센티미터가 단위가 되겠네요. 거리가 더 큰 초록색이 더 빠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할 건데, 자, 일단 여러분 책이랑 선생님 지금 여기 화면이랑 조금 다른 게, 선생님이 요거를 이제 복사 붙여넣기해서 요 부분을 다시 추가로 넣었어요. 여러분은 아마 요 밑에 요 그림만 있을 건데 선생님은 가하고 나 둘 다 분석하기 위해서 추가로 좀 넣었고요. 또 요 밑에도 선생님이 요 표를 또 하나 추가해서 그냥 붙여서 넣습니다. 복사해서 여러분들은 요 표가 없을 텐데 역시 가하고 나를 같이 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뭐 좀 여백에다가 표를 같이 한번 그려봅시다. 자, 일단 2번에서 자, 일단 우리가 선택한 자료 뭐 둘 중에 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단 선생님 둘 다 할 거예요. 일단 가를 먼저 봅시다. 자, 가를 먼저 볼 건데 자, 이 빈칸을 채워볼 건데
시간은 이제 0, 1, 2, 3, 4 이런 식으로 증가하고 있고, 자, 그때마다 이동 거리가 몇 cm인지 이거를 지금 물어보고 있죠. 자, 그럼 봅시다. 미리 좀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자동차 가장 뒤쪽에 여기 뒤쪽에 시작점을 이제 표시를 해놨고 이렇게 그어놨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잘 보면 이 빨간색 자동차의 가장 뒤쪽을 기준으로 이렇게 거리를 특정하면 자, 0에서 요만큼 이동을 한 걸 알 수가 있고 요거 이제 보면 한 1, 2, 3, 4cm 그죠? 4cm를 이동했어요. 1초에 4cm가 이동한 거예요. 4cm. 자, 그러면 그 다음 1초도 보면 하나, 둘, 셋, 넷. 그죠? 똑같이 4cm고 그 다음도 하나, 둘, 셋, 넷. 다 하나, 둘, 셋, 넷. 이죠? 그래서 뭐 눈금 읽으면 알겠지만 이동 거리는 전부 다 4cm다. 적어놓을까요? 여기다가 4, 4. 자, 1초, 2초, 3초, 4초, 5초 이렇게 갈 때 이동 거리가 4cm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동 거리라고 했으니까 이 전체 그 누적 값을 봐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는 4cm 이동했고 그 다음 4cm 이동했는데 어쨌든 여기서 여기까지 갔을 때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 다음은 8cm, 12cm 뭐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다시 지우고 그래서 여기는 12cm 아이고 8cm, 12, 16, 20 이렇게. 그래서 1초 후에는 4cm 있고 2초 후에는 여기 8cm, 3초 후에는 12 이런 식으로 이렇게 4cm씩 증가하는 걸 볼 수 있고 자, 나를 보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차 가장 뒤쪽을 기준으로 표시를 했으면 자, 1, 2, 3, 4, 5, 6, 7, 8cm 8cm 이동했죠? 그 다음 간격도 3, 4, 5, 6, 7, 8cm 그래서 자, 여러분 표 칸을 뭐 요 밑에다 그어도 되고 여러분 편한 대로 체크를 해주세요. 초록색으로 좀 바꿔서 자, 나의 경우에는 8cm씩 증가합니다. 그래서 1초 뒤에는 8cm, 2초 뒤에는 16cm, 3초 뒤에는 24, 32, 40,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일정한 간격만큼 증가하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고, 자, 여기서 우리가 속력을 이제 계산해 볼 건데, 자, 일단 요거는 가 먼저 해봅시다. 가. 자, 구간 거리래요. 아까 쌤이 처음에 썼던 그 구간 거리인데, 자, 가의 경우에는 전부 다 4cm씩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전부 다 4, 4, 4, 4, 4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즉, 아까 말한 간격이 4cm다. 요거를 얘기하는 거고, 바로 이어서 속력을 구하라고 했는데, 속력을 구하려면 이동거리랑 시간 같이 구해야 되겠죠? 같이 알아야겠죠? 요 조건에서 1초마다라고 했으니까, 속력은 이걸 다 1초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구간에서의 속력은 이걸 다 1초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역시나 밑에 속력도 4가 됩니다. 4. 자, 근데 우리가 앞에서 이제 다뤘듯이 자, 그 단위 생각해야겠죠? 자, 구간의 단위는 아까 말한 것처럼 센티미터고 그다음에 시간의 단위는 전부 다 1초 간격이었어요. 0에서 1초, 1에서 2초, 2에서 3초, 그러니까 1초의 간격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둘로부터 구한 속력의 단위는 센티미터 퍼 세크가 되는 겁니다. 저번에 우리가 기초로 배울 때는 미터 퍼 세크를 배웠는데 지금은 실험실, 되게 장난감 자동차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센티미터의 작은 단위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나도 한번 볼게요. 나도 뭐 똑같은 상황인데 자, 초록색의 나 자동차는 아까 8cm씩 이렇게
이동을 한 걸 알 수가 있고, 역시나 시간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0에서 1, 그러니까 1초고 1에서 2, 역시나 1초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렇게 1초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속력은 8cm/s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시간에 다니는 초고요. 거리에 다니는 센티미터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 두 가지 단위를 통해서 만들어낸 속력은 센티미터 퍼 세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터 퍼 세크보다는 조금 더 작은 단위를 사용하고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속력을 이제 분석을 해볼 건데, 자, 일단 속력을 분석하는 첫 번째 방법, 물체의 움직임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촬영을 해야 돼요. 자, 촬영. 자,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단독으로 찍으면 안 된다. 한 번만 찍으면 안 된다. 연속 촬영을 해야 된다. 연속 촬영을 해야 한다. 그리고 연속 촬영을 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중요한 거는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연속 촬영을 해야 우리가 물체의 속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분석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실험 같은 경우는 1초 단위로 연속 촬영을 했고 이렇게 자를 이용해서 이제 정확하게 확인을 한 거죠. 자, 근데 이게 되게 뭐냐 여담인데 이 실험이 되게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어려운 실험이에요. 정말 어려운 실험이에요. 이렇게 자동차를 일정한 간격으로 4cm씩 굴리는 것도 진짜 엄청 어려운 거고요. 또 카메라도 엄청 좋아야 돼요. 카메라가 1초 간격으로 이렇게 선명하게 찍어내려면 정말 성능 좋은 카메라로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요 교과서에 실린 요게 어떻게 보면 그림이잖아요. 그렇죠? 그림. 실제 사진이 아니라 우리 뭐 저번 시간에 화학 배울 때는 실제 사진 같은 게 있었잖아요. 저울하고 뭐 플라스틱 이런 거 사진. 어떤 학생들이 이렇게 실험하고 있는 모습. 실제 사진으로 있는데 그거는 현실에서 구현 가능하니까 사진을 찍은 거지만 자, 요거는 진짜 여담인데 선생님도 그렇고 뭐 여러분들도 그렇고 실험하기 되게 어려운 이렇게 4cm씩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되게 어려운 실험이다. 그래서 교과서에 실릴 때는 그걸 그림으로 그냥 그래픽으로 대체를 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등속 운동이라는 걸 분석하는 게 되게 좀 까다로운데 어쨌든 그림으로 통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4cm씩, 8cm씩 지나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우리가 물리의 어쨌든 꽃은 그래프죠. 표와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 모눈종이 위에다가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쫙 긋지 말고 물리나 이런 거 할 때는 되도록 자 있죠? 자를 반듯한 자를 이용해서 표를 긋는 게 좋습니다. 그런 습관이 있어야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할 때 좀 더 재미있고 자신 있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딱 이쁘게 그 선이 그어져 있어야 또 보고 싶거든요. 막 연필로 이렇게 이상하게 막 그려져 있으면 보기가 싫어요. 내가 쓴 거지만 보기가 싫어. 그럼 공부가 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무튼 자를 이용해서 반듯하게 좀 써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해볼 건데 아까 했던 것처럼 이제 가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한번 해볼 거고 나는 초록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일단 가를 보면 아까 4cm씩 증가했죠? 그래서 4, 8, 12 이런 식으로 증가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1초에 4cm로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때는 어떻게 해주냐? 점을 찍어주면 되죠? 당연히. 그래서 1초에는 4cm, 그죠? 2초에는 8cm, 2초에 8cm, 3초에 12cm. 이런 식으로 이제 점을 찍어주고 이걸 직선으로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나도 한번 해보죠, 나. 자, 나는 여러분 지금 해보세요.
지금 같이 해보는 거예요. 자, 나 같은 경우는 아까 8cm씩 증가했죠? 그래서 1초에 여기 8에다 점을 찍고 2초에는 16에다가 점을 찍고 3초에는 24에다가 점을 찍어서 이걸 직선으로 자로 반듯하게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때로는 아날로그가 더 정확할 때가 있어. 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특징. 일단 시간에 따라서 이동거리가 증가는 하는데 이제 우상향이죠. 증가는 하는데 더 엉망이 되는 것 같아. 증가는 하는데 이게 규칙적으로 증가한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가는 4cm씩, 나는 8cm씩 증가하죠. 1초 증가할 때 4, 또 1초 증가할 때 또 4, 또 1초 증가할 때 4, 1초 증가할 때 4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규칙적으로 증가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오른쪽에는 이제 속력. 자, 속력을 구할 건데 속력 아까 한 것처럼 여기 단위 보면 센티미터 퍼 세크죠. 그래서 가는 4로 계속 일정하다라는 거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고, 나는 8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우리가 이 두 그래프를 이제 오늘 해석을 해볼 건데, 자, 일단 그래프가 나오면 우리 X축, Y축을 좀 잘 분석을 해야 돼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시간을 X축에다가 보통 많이 놓고요. 자, 여기도 시간을 보통 X축으로 많이 놨죠. 자, 근데 이제 Y축, 가로, 세로축이 뭐가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 자, 일단 첫 번째로 봤을 때 여기는 이동거리. 자, 이동거리가 있죠. 즉, 이동거리와 시간의 그래프예요. 이동거리와 시간의 그래프. 자, 이동거리와 시간의 그래프에서는 자, 이동거리니까 점점 이게 누적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우상향이 나옵니다. 당연히 우상향이 나오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이동거리가 누적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이거 자체가 자, 이동거리랑 시간의 그래프 때문에 이 그래프 안에서 우리가 속력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속력의 정의는 뭐였죠? 속력의 정의는 자,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 안에서 우리가 속력을 얻어낼 수 있는데 바로 이 그래프의 기울기라는 거죠. 기울기. 자, 기울기가 뭐냐면 우리 뭐 여러분들 수학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기울기는 당연히 그래프상에서 요 기울어진 정도를 얘기하는 건데 수학적으로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자, 기울기 A는 X분의 Y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죠? X축, Y축. 그래서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니까 X가 지금 여기 시간분의 거리라고 하는 기울기예요. 즉 속력은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정보니까 적어 놓을까요? 자, 이동거리와 시간의 그래프에서 속력이 곧 기울기다. 기울기가 곧 속력이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정의 자체가 그렇죠. 정의 자체가 속력은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이제 기울기는 뭐 속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동거리와 시간의 그래프에서 얻어낼 수 있는 또 하나의 팁은 바로 속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누가 더 가파르죠? 초록색의 나하고 빨간색의 가 중에 나가 더 가파르게 위로 이렇게 서 있죠. 그러면 기울기가 더 큰 거고 속력이 더 빠르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동거리와 시간의 그래프에서는 우리 뭘 봐야 된다? 기울기를 봐야 된다. 그리고 그 기울기가 곧 속력이다. 자, 이게 물리에서 핵심이에요. 우리 그래프 분석할 때 핵심이에요, 핵심. 자, 기울기가 곧 속력이다.
그리고 당연히 속력은 거리와 시간의 그 단위에 종속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센티미터랑 시간을 쓰고 있으니까 속력의 단위도 지금 여기서는 센티미터 퍼 세크가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그래프가 좀 달라졌는데, 자, 이번에는 속력을 아예 그냥 속력을 아예 표현을 한 그런 그래프예요. 자, 이때는 지금 Y축이 속력을 지금 적혀져 있고 X축은 여전히 시간이죠. 자, 이럴 때는 속력하고 시간의 제 그래프이기 때문에 자, 속력은 4로 일정하구나. 일단 지금 평평하죠? 4로 이렇게 들락날락 거리는 게 아니라 4로 쭉 일정하죠? 그러니까 속력이 일정하다라는 걸 우리 확인할 수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락날락 거리는 게 아니라 직선으로 쭉 일정하다. 등속 운동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얻어내야 될 수 있는 또 다른 정보는 뭐냐면 바로 이동거리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동거리. 그럼 이동거리는 어떻게 알아내느냐? 자, 속력과 시간의 그 그래프에서는 요 밑에 넓이, 즉 그래프가 지나간 그 밑 넓이. 자, 여기 요 밑 넓이가 곧 이동거리입니다. 자, 적어 놓을까요? 밑 넓이가 이동거리다. 자, 요 개념이 중요합니다. 자,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 가를 볼 거예요, 가. 가를 볼 건데, 자, 가가 지금 5초 동안, 가가 5초 동안 이동한 거리를 확인하고 싶어요. 가는 4cm per sec의 속력으로 지금 5초 동안 운동을 했는데, 그 5초 뒤에는 어느 위치에 있을까? 원점으로부터 몇 cm가 떨어져 있을까? 그거를 이제 보려고 하는 건데, 자, 어떻게 확인하시면 되냐면, 요 가를 우리를 본다고 했으니까, 요 가 그래프를 보고, 아까 5초까지라고 했어요. 반드시 시간이라는 그 명제가 있어야 돼요. 5초까지라고 했으니까 그 5초까지만 이렇게 딱 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5초까지만.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 5초까지의 그 밑에 넓이, 직사각형이 되겠죠? 이 넓이가 곧 얘가 5초 동안 이동한 거리예요. 그럼 그냥 곱하면 돼요. 4 곱하기 5. 그죠? 4 곱하기 5. 4 곱하기 5 하면 이 밑넓이가 여기가 4고 밑에가 이제 5니까 4 곱하기 5, 20이 나오죠. 그러면 5초 동안 얘는 20cm에 이동한 거예요. 즉, 5초 뒤에는 얘가 20cm에 있겠다. 볼까요? 맨 위로 가면 5초 뒤에는 20cm. 여기 맞죠? 이렇게 확인해 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나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나가 한 3초까지 운동했을 때, 나가 물론 4초도 있고, 5초도 있고, 6초도 있고, 이제 앞으로 계속 운동하겠지만, 나는 3초일 때까지만 궁금해. 3초. 나가 3초일 때는 어느 위치에 있을까를 궁금하면, 여기만 밑넓이를 계산해주면 돼. 여기만. 자, 여기만. 초록색이니까 좀 더 위로 올라갔죠? 그러면 얘는 밑넓이가 어떻게 되냐? 8. 여기가 세로가 8이고, 가로가 3이니까 8, 3, 24. 24cm구나. 3초 뒤엔 24cm에 있겠구나. 한번 볼까요? 그렇죠? 여기 나는 3초 뒤에 24cm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속력과 시간의 그래프에서 우리가 하나 더 알아낼 수 있는 정보는 바로 이동거리고 그 이동거리 알아내는 방법은 밑넓이입니다. 그리고 이동거리를 알아내는 단서 조항은 당연히 몇 초까지가 있어야 돼요. 무한으로 가면 안 되겠죠. 3초까지, 4초까지, 5초까지 해당 시간을 딱 제한을 해줘야 밑넓이 구할 수 있겠죠. 무한으로 하면 이거 밑넓이 다 언제 더해, 그렇죠? 못 구하죠. 계속 무한히 더하게 될 거니까 딱 제한점이 있어야 됩니다. 몇 초까지. 그래서 이 두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또 하나의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데 엄청 단순해요. 뭐가 단순한 거냐? 결국 이거 쓴 거거든요. 요거. 자, 봅시다. 이동거리랑 시간을 알려줬어요. 그쵸? 아이고, 몰라야지. 이동거리랑 시간을 알려줬어. 그럼 뭐 하나가 빠진 거야? 이 셋 중에, 거속시 중에 이동거리랑 시간을 알려줬어. 그러면 속력이 빠졌죠. 그럼 속력을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래프에서 X축하고 Y축에 써여져 있는 게 지금 시간과 이동거리잖아요. 그럼 속력은 지금 요 X축하고 Y축에 어디에도 없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이 둘의 관계 때문에 속력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는 기울기가 속력이 되는 거고, 자, 오른쪽에 와서 속력과 시간의 그래프예요. 그렇죠? 속력과 시간의 그래프니까 지금 속력하고 시간이고 이동거리는 쏙 빼놨죠. 그러면 이 안에서 속력과 시간의 그래프지만 이 안에서도 얘네들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동거리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잘 보면, 다시 보면, 자, 요거는 다시 이동시켜서 여기로 붙여놓고요. 자, 여기서는 하나를 더 써봅시다. 자, 이동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똑같은 말이거든요. 자, 이동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이동거리 나누기 시간. 자꾸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한데 여기 이렇게. 자, 요거예요. 우리가 속력은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것으로 우리가 구했는데 이거 식을 잠깐 변형시키면 이렇게 변형시킬 수 있겠죠? 이동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거 이항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이렇게 해서 이항시키면 이동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속력과 시간으로 나타낸 그래프를 보면 얘네 둘을 곱하면 이동거리가 나오겠구나. 그러니까 곱하는 넓이가 이동거리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되겠고 이동거리와 시간이 나와 있는 그래프에서는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속력이 나오는구나. 그러면 그래프상에서 이동거리와 시간 요 나눈 거의 의미는 기울기니까 기울기가 속력이구나. 이 관계입니다. 별거 없어요. 그래서 자 앞으로 이제 선생님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그래프 해석을 좀 잘 해주면 좋겠다. 사실 엄청나게 복잡한 수학 공식이나 물리막 이런 법칙도 사실 그래프만 잘 이쁘게 그리면 한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그거에 대한 엄청난 메리트가 있어요. 엄청 복잡해 보이는 것도 한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그래프를 이제 분석하고 확인해 보는 거 요까지만 할 건데 다시 정리해 보면 자 지금 이 운동은 등속 운동이었어요. 속력이 항상 일정한 4는 4, 8이면 8로 일정한 등속 운동이었고 등속 운동일 때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는가가 핵심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직접 그려봤을 요 그래프가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인데 등속 운동의 경우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속력이 일정하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일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 보면 자, 기울기가 일정하다. 자,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즉 직선이다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직선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울기가 일정하지 않은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 여러분 수학에서 많이 배우죠? 곡선, 이차함수 이런 거는 이제 속력이 계속 변한다는 얘기죠. 기울기가 여기는 가팔랐다가 여기는 완만하는 거니까 속력이 이제 변하는 건데 지금 단순하게 직선이잖아요. 그렇죠? 기울기가 일정하다. 직선이다 라는 뜻이고 자 아까 기울기가 뭐라고 그랬죠? 속력이다 라고 했으니까 즉 기울기가 일정한 것은 속력이 일정하다라는 뜻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반면에 속력과 시간의 그래프는 당연히 속력이 이제 등속 운동이니까 속력이 일정해야겠죠. 평평합니다. 이렇게 들락날락 하는 게 아니고 또는 이런 식으로 증가했다가 또는 이런 식으로 감소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직선으로 쭉 일정한 속력이 일정하다. 이렇게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기울기가 일정하다, 속력이 일정하다. 다 같은 말이고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 그래프의 형태를 좀 잘 이해해 줄 필요가 있는 게, 이동거리가 규칙적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거였잖아요. 이게 왜 그랬냐? 1초마다 4cm, 또 1초마다 4cm, 1초마다 4cm, 1초마다 4cm 이런 식으로 1초마다 동일한 간격만큼 증가하는 거니까 이렇게 기울기가 이렇게 차곡차곡 잘 예쁘게 직선으로 쌓일 수 있는 거고
역시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초에 4cm. 넓이가 1초에 4cm. 1초에 4cm. 또 1초에 4cm씩 이렇게 차곡차곡 이쁘게 증가를 하죠. 그래서 이동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한다라는 특징도 있습니다. 자, 여기다 하나만 더 적어주면 어디다 적을까? 요 두 표에다가 적어놓죠. 이동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한다. 자, 그냥 증가하는 거랑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랑 다르죠. 요거에서는 이동거리가 증가는 하는데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4, 8, 12, 16 이렇게 8, 16, 20, 14 이런 식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증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래프에서도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하는 걸 볼 수 있고 민넓이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죠.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게 이렇게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속력이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기울기로도 알아볼 수 있고 이렇게 따로 그래프를 통해서도 알아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줌으로 돌아와서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